국내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 북한 소식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의 이용무 상당히 고위층이죠. 예전에는 정말 말 한마디에 날아가던 새도 떨군다고 했던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즉 김종일 촉입니다. 김종일 후계자로 된 그 촉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인민무력부 총정치국장으로 김종일의 가장 측근중의 측근이었던 이 이용무 저희 친척이기도 합니다. 사망했는데 김정은이 직접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친동생인 자기 직계 가족인 김용주 부주석이 사망했을 때도 장례식장을 찾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직접 찾았다는 소식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이용무는 내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라 이용무가 누구인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김정은이 직접 찾아갔는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국제 문제는 놔두고 국내 문제 한 이슈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신문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30대 30 똑같은 동수의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일면에 나왔습니다. 동아일보가 발표했으니까 진짜인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언론들에 보게 되면 MBC는 뭐 현재 이 친정부 아주 종북일 뿐만 아니라 친정부 매체라는 건 이미 다 알려져 있죠. 그 MBC에서도 얼마 전에 한 2, 3일 전에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 42%, 이재명 후보 약 33% 정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30대 30%로 됐는지 동률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를 짓밟고 가려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눈물로 호소해도 안 되고 뭐 별의별 썰을 다 해도 586 이 기득권 세력, 운동권 동호회라고까지 지칭하면서 맹비난을 했던 송영길 대표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했지만 달랑 우상호 의원 하나만 불출마 선언. 송 대표는 자기가 대표이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는 자기가 뭐 내려놓겠다고 하시니까 달랑 2명만 선언하고 오히려 4분만 더 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거죠. 586은 대체로 친북, 정북 좌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586의 중심에는 바로 조국이나 그리고 이 임종석 씨와 같은 이런 친북 종북 세력들이 있다는 것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죠. 그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씨 전 장관의 그 부인 정경심 씨의 이 대법원 판결 정말 대한민국 죽지 않고 아직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줬는데 법원에도 이렇게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대법원이지만 제가 말씀드리자는 건 자 이렇게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은 이유는 이재명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586이나 더불어민주당 180석이라고 하는 달하는 그런 여당 내에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곤욕 치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 사건이든지 그리고 또 그 대장동 게이트 사건에 연루됐던 3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자살을 했죠.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하지만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재명 후보가 내가 이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으면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이런 연설까지 하면서 동정표를 얻으려고 했을까요? 자, 어쨌든 그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권을 짓밟는 듯한 즉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완전히 망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6번에 걸쳐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국첨성 미사일을 비롯한 최신의 미사일들을 발사하고 우리 한반도를 정확히 겨냥한 우리 한반도의 가장 위협적인 미사일들을 계속 개발하고 업그레이드하고 그리고 발사하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외국에나 순방이나 할 줄 알고 이러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는 뒷전입니다. 그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죠. 이재명 후보한테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인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이미 망했고 깨졌다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는 짓밟고 가지 않으면 여론을 자기 쪽에 호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론을 선도하는 차원에서 아마 이런 발언을 했지만 그걸 믿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럼 이재명 후보가 어떤 발언을 했을까요? 자, 뉴스에 나온 이것도 다른 뉴스가 아닌 한겨레 신문에 나온 겁니다. 아주 심하게 했죠. 한겨레 신문은 북한을 비판하는 건 잘 안 하죠, 여러분. 자, 그래도 한겨레 신문 어쩌다가 이렇게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도발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에 아마 그 좀 힘을 실어주는 것 같은 그런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28일 경기도 김포의 해병부대를 찾아 대한민국 대선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집중적인 미사일 발사로 국련을 분열시키고 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죠? 장본인은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입니다. 해병대 이사달 방문에 최근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반도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강력하게 규탄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이 단거리 두 발 발사한 전날에도 대통령 선거에 매우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대한민국 내정에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생기고 있다. 군사적 도발은 자중해야 한다. 지금 이 정부는 6번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위협을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대하게 위협하는 미사일을 발사하던 국첨성 미사일, 순항미사일까지 최신의 순항미사일을 개발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계속 발사하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계속 지속돼야 한다는, 한반 평화는 우리가 한쪽에서 평화를 요구한다고 부르짖는다고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발이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소 국방장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건 도발이 아니다. 우리 쪽에 대고 쏠 때만 우리 쪽에 쏠 때는 전쟁 선포입니다, 여러분. 그건 바로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쪽을 향해서 쏘야만이 도발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런 어리석은 국방장관이 지금 하고 있지만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이젠 도발이라고 문재인 정부가 할 말을 이재명 후보가 대신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진심에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표를 한 표라도 얻기 위해서 한 말일까요? 얼마 전에 대북 정책을 발표한 개성공단 다시 가동시키겠다고 했죠. 금강산 관광 재개하겠다. 남북철도, 도로 모든 걸 연결하겠다. 자기가 연결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계속 북한이 미사일을 쏴대자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론을 자기에게 집중시키고 마치도 안보에 관심이나 있는 듯한 이런 발언 국민이 얼마나 믿을까요? 진심에서 이런 말을 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건 저는 왜 가는 곳마다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광주에 가서는 광주 시민들 전라남도와 광주 시민들에게 듣기 좋은 사탕 발림의 소리를 하고 또 고향이라는 안동에 내려가서 경상북도에 가서는 거기에 사탕 발린 말소리를 하고 나는 경북의 사람이라고 경상남도에 가서는 경상남도에 사탕 발린 소리하고 충청도에서는 충청도에 가서 발을 바꾸고 거기에 맞는 말을 하고 물론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있지만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진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이거는 손바닥으로 가릴 수가 하늘 가릴 수 없듯이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대세는 이미 이재명 후보를 떠난 것 같습니다. 정말 참 보기 딱할 정도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고 있지만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것. 이미 전에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것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이재명 후보는 뭘 했죠?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나라를 망치고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짓밟고 있을 때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의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지지율이 안 오르는 것도 이미 그런 눈물과 쇼나 이렇게 북한에 이제 와서 도발이라는 말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북한에 불 붙는데 기름을 붓듯이 오히려 북한을 더 자극시킬 뿐이라는 걸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게 그나마 북한에서도 어느 정도 이재명 후보를 도와줄지도 모른다는 거죠. 하던 대로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왜? 이재명 후보는 그 주위에 180여 명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했던 그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들이 이재명 후보의 주위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리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재명 후보도 정권 교체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또 정권 교체라는 말을 합니다. 정치 교체라고 하더니 이제는 새 정권을 창출한다는 말을 하고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그 선대위 사람들, 이재명 후보 주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새 정권 창출이 아니라 그 여당의 180석을 가지고 지금까지 나라를 망치고 나라를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국민의 심장에 대못을 박은 몸부림치고 한 표라도 그리고 지지율을 1%, 0.1%라도 올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건 가상하지만 그럴수록 솔직하게 나오는 게 국민들의 마음에 닿을 것입니다. 그나마 대통령 후보로서의 양심은 아닐까요? 잘못됐는데도 잘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나라를 망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정권 교체를 왜 국민들이 열망하는지
이재명 후보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살만한 나라를 만들어주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그리고 국가의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정치를 폈다면 이재명 후보는 아마 지금 꽃가마를 타고 각도에 다니면서 사탕 발리면 말을 하지 않아도 대통령의 당선은 땅에서 헤엄짓기라는 말이 있죠. 그렇게 쉽게 됐을 겁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고전하는지 이재명 후보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재명 후보나 송영길 대표가 이제 선거 한 달 남아두고 문재인과 함께 가다면 국민의 심판을 똑같이 받는다는 걸 눈치챈 것만이라도 그래도 그거는 손가락 하면 손가락으로 할 수 있겠죠. 말을 바꾸지 말고 정직하고 솔직한 말을 해주면 지금이라도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뭐 국민의힘 당이 됐던 자유한국당이 됐던 새누리당이 됐던 이런 보수 우파 당이 정권을 잡고 선거를 치를 때마다 무슨 북풍이여 뭐여 공격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제는 자기네들이 정권 잡고 북한하고 김정은하고 가장 가깝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는 문재인 정부를 짓밟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아이러니하게도 북풍 공작을 김정은이 문재인을 향해서 하고 있다는, 이거 웃지 못할, 정말 이거 소가 웃다 꾸러미 터질 노릇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